지금부터 안동권 발전연구소가 주최하는 운산역 활용 지역경제 플랫폼 구축 전략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저는 안동대학교 인문사회학술연구 교수 이경숙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권 발전연구소 김정호 소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동권 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역 발전의 동력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순수 민간 연구소로 큰 역할을 수행하여 온 안동권 발전연구소가 운산역 관광자원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시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런 지역발전 정책 토론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의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운산역이라는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면의 자긍심을 제고하며 나아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운산역을 관광자원화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들이 도출되어 일직면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정책 토론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안동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시며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자 노력하시는 안동대 권기찬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며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의 순서입니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찬 교수님께서 운산역 활용 지역경제 플랫폼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창입니다. 운산역을 활용한 지역경제 플랫폼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원생들과 함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드릴 내용은 운산역에는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운산역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 사례 분석과 함께 몽실언니 동하나라를 어떻게 구축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좌선 곡선 전철화로 인한 회성 부지가 발생함에 따라서 방치된 운산역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운산역과 폐선 부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민의 추억과 기억이 있는 운산역을 세계적인 아동문학가 건정생의 몽실언니와 연계하여 몽실언니 동화나라를 조성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범위는 운산 역사와 철로 부지, 석형굴, 그리고 건정생 선생님이 살던 집과 문학관, 일직교회와 운산 장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운산역의 자원을 살펴보면 운산 역사는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창락도 찰방으로 마필과 간언을 두고 공문서를 전달하였던 곳입니다. 1940년에 보통역으로 출발해서 2020년 12월 16일 날 폐역이 되었습니다. 운산역의 내부 자원을 살펴보면 자갈선이 있습니다. 미천 강의 자갈을 채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이며 한국 전쟁 당시에는 탄약 보급소를 설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운산역의 역사 면적은 약 140만 제곱미터이며 길이는 약 2.1km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역사 앞에는 아름도리 향나무 2그루와 히말라야 시다 2그루가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산역 주변 자원으로는 1939년에 완성된 무릉 운산간 터널로 현재 석현 터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약 250m입니다. 그리고 건정생 동하나라 문학관이 운산역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정생의 문학과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몽실언니, 강아지똥, 엄마 까투리 등 아동문학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서 관람을 하고 있으며 체험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정생 살던 집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1967년 경상북도 안동시 일지면 조타동에 정착하면서 1980년대 초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기거했던 빌뱅이 언덕 밑에 작은 흙집이 현재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산장터는 일직면 운산리의 5일장으로서 몽실언니가 거지 생활과 콩나물 장사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자원들이 운산역 내부와 외부에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운산 전체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진 사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오카 앙팡맹 뮤지엄은 호빵면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호빵면과 함께하는 어린이들의 천국으로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천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오게 되고 어른들과 함께 유명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기차마을입니다. 전라선 곡성리에서 옛 가정역까지의 폐성 구간을 코레일 관광개발이 전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영화세트장, 놀이공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내 최고의 기차 관광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국내 유일의 프랑스 테마파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 어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일깨워주는 어린 왕자 컨셉으로 낭만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프랑스 문화체험공간입니다. 이색적인 문화체험공간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에코랜드 테마파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읍의 곶자왈에 위치한 철도 테마파크로 1800년대 전기기관차를 활용한 생태문화관광체험공간입니다. 전기기관차를 이용해서 공원 전체를 순회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각 공원에는 간이역을 만들어서 생태와 아름다운 문화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로 만들어 놓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몽실언니 동화나라 구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정생의 동화 몽실언니의 작품 배경지라는 지역성을 고려해서 몽실언니의 착한 삶과 건정생 선생님의 사회공헌적 삶을 잠재성으로 도출하여 운산역 일원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책으로 차별하여 몽실언니 동화나라로 브랜드 네이밍하여 상징화하고자 합니다. 즉 몽실언니를 소재로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의 꿈, 이상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름다운 장소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활용한 콘텐츠를 한번 살펴보면은 운산 역사는 건정생의 동화책을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방문객이 이게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동화나라 입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차역들은 역사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운산역은 기존의 기차역을 그대로 보존한 채 새로운 조형물과 함께 만들므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운산역은 개발이 아니라 재생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운산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그대로 보존한 채 약간의 리모델링만을 통해서 과거 운산역의 아름다운 정치, 추억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강장을 활용해서 몽실언니 야외 공연장을 만들고 이곳에서는 주말 상성 공연 프로그램,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야외 공연장이라 해서 별도의 시설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인근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길을 활용해서 음악 산책로를 만들고 자갈선을 복원해서 강자갈을 채취하고 체험하고 돌삽닦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기차 운영으로 어린이에게 재미와 감동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휴 공간에 미니기차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객차를 활용해서 몽실언니에 있는 노르실 집을 재현한 체험 및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한 숙박이 아니라 몽실언니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차를 활용해서 몽실언니 책방, 건정생 문학관을 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산역에 왔을 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체험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차를 활용해서 그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은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 관한 모든 시설은 이곳에 다 직접을 시켜놔야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전문 병원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곳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어린이 병원을 찾아온 손님들도 운산역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게 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산역은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시설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천국으로 변신을 시켜야만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몽실언니 어린이 용품점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병원을 이용하고 난 다음 어린이들을 위한 옷이라든가 책, 모든 것이
이곳에서 판매된다면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객차를 활용해서 과거 운산역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억의 만납방이라든가 상점 등을 폐객차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어른들도 이곳을 방문해서 운산역의 색다른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 놀이 및 체험 공간도 객차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서 독서도 하고 기차도 타고 각종 놀이와 체험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면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머무르게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콘텐츠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집집마다 반려견들이 많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애견 카페, 애견 호텔을 만들어서 이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을 시켜야 합니다. 관광객과 애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 호텔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을 고려한다면 폐객차를 활용해서 이러한 공간을 연출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찍에서 생산되는 콩을 이용해서 콩풀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서 콩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이와 어린이에게 새로운 체험을 유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몽실언니 유치원도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동아와 함께하는 특별한 유치원을 만들어서 도심에 있는 많은 시민들도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이 유치원은 24시간 운영하여 맞벌이하는 가족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활용을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이곳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많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운산역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소비는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비가 되면은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는 동안 어른들은 이색적인 카페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몽실언니 카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역의 컨셉은 모두가 몽실언니를 주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의 특징적인 주제를 가지고 차별화했을 때 운산역은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활용한 콘텐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현 터널은 미디어 파사드나 어린이 체험시설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터널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터널 속에서 호러 체험을 한다든가 동화나라 미디어 파사드를 공연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을 터널 속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가 개발될 때 차별한 콘텐츠의 제공을 인해서 더더욱 어린이들은 감동하게 되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몽실언니 어부바퀴를 재현해서 일찍 운산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운산역 일원에 민들레 호시 조형물을 설치하고 운산리 입구에서 운산역까지 민들레 거리를 조성해서 몽실언니 인형을 업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몽실언니 어부바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정생 선생, 강아지똥, 몽실언니 벽화 및 조형물을 돌면서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는 몽실언니 거리가
함께 조성된다면 어부밭길과 함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산역 주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거 운산역 입구에는 전빵과 막걸리 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빵을 복원해서 아이스케이크를 판다든지 엿장수가 엿을 판다든지 뻥튀기를 재현하다든지, 즉 추억의 먹거리 골목을 재현해야 됩니다. 옛 막걸리집을 복원해서 한 잔의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로를 달래는 이러한 공간으로 연출될 때 운산역은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산역 앞에는 수화물센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화물센터를 정상적으로 복원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고 곧바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철도 수화물센터, 우리의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 오늘의 공간에 재현해 놓는다면 그것 또한 관광 자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천을 활용해서 강수영장과 모래톱을 조성하고 워터 스크린을 만들고 음악 바닥 분수를 만들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감동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콘텐츠 기반 하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실언이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생각을 유발하는 동화구연대회를 개최하고 동료 경연대회를 통해서 가족 사랑의 실천 계기를 만든다면 관광객들은 또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몽실언니 사생대회와 백일장을 개최해서 아동문학가 건정센 선생님의 문학정신을 고취하고 어린이가 동화에 가까워지는 계기를 삼고 대회를 통해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CC 제작 공모전, 스마트폰 대회 등 현대 젊은이들이 즐겨할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도 많이 개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이러한 공간에서 이러한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은 재미와 감동을 부여받게 되어 다시 오고 싶은 운산역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감 만족 체험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몽실언니의 콩나물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기업에서 콩나물을 생산하고 몽실언니 스토리가 담긴 콩나물 키트 상품을 개발하고 난나미를 얻고 직접 콩나물을 판매했던 몽실이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콩나물이 또 하나의 지역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와 농업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6차 산업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억의 먹거리, 달고나, 스카이콩콩, 고무줄놀이, 투어놀이, 뻥튀기, 강아지 똥빵 만들기 등 다양한 오감 만족 체험 프로그램이 동시에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그림자 만들기, 즉 어둠과 빛을 이용한 공간적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쉽게 체험이 가능하며 상상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차원의 종이 위에 3차원의 이미지를 만드는 체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만들기 체험 등 팝업북 만들기 등 다양한 오감 만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점토를 재료로 클레이 아트를 만들고 예쁜 꽃을 이용한 아파 만들기 체험 등 이색적인 체험들, 즉 어린이들이 즐겨 좋아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 때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휴공간에서는 작은 음악회 및 공연을 상설로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힐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동에는 문화예술 공연단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관광객들은 그 공연을 재미있게 보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산 역사와 철기를 활용해서 건정생 선생님의 동화를 콘텐츠로 한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함으로 인해서 야간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간에도 많은 사람이 오지만 야간에도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현 터널을 이용해서 동하나라, 터널 속에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한 예술작품, 호로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가 개발이 될 때 운산역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폐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을 만들어서 철도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점용 허가를 받는 방법, 사용 허가를 받는 방법, 기부 체납의 방식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 일찍운산역은 점용 허가와 사용 허가를 받아서 주민 친화 공간과 상업적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일찍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됨으로써 일찍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새로운 동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이 결집돼서 어떤 한 가지 컨셉이 결정된다면 그 컨셉을 중심으로 무조건 총력을 기울여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분분해져서 일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갈등의 연속으로만 이어진다면 일직면의 미래는 밝아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일직면은 새롭게 탄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직은 안동의 관문이었습니다. 관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정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운산역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일찍의 미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일직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새로운 일찍의 미래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된 토론회의 순서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민의 생각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토론회를 경청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민이 노력하면 일직면의 새로운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